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기반의 추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텍스트 요약 관련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출 요약은 전체 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그대로 선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생성 요약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리프레이징을 통해서 새로운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추출 요약, extractive summarization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 접근법이 있는데 가장 초기에 시도되었던 그래프 기반의 추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방법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방법론이 텍스트 랭크인데 이제 제가 웹에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이슈 데이터 분석법이라는 발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표 자료 잘 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연관돼서 나오는 그 검색이 어떤 그 특정 언론사에 전광판이 해킹된 적이 있었나 봐요. 뉴스를 검색했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털었던 사람이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능력이 상당하구나, 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 베이스드 랭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노드는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객체를 보통은 의미를 하고요. 엣지라는 거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이제 그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창 그 연구 분야로서 지금은 약간은 사그러들었지만 이제 트위터나 SNS가 처음 나왔을 때 관련해서 SNS 상에서의 어떤 인물들의 관계를 볼 때 각각의 인물들은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인물들 사이에 뭐 친구로 맺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둘 사이를 서로 팔로잉을 한다거나 또는 한쪽이 한쪽만 팔로잉을 한다거나 하는 시기일 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또는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성의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래프 기반의 랭킹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vertex라고 하는 노드의 중요도를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프 안에서. 그런데 그 그래프 안에서의 노드의 중요성을 어디서 무엇을 바탕으로 산출을 하느냐? 전역적인 정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성되느냐 또는 추론되느냐? 전체 그래프의 구조를 보고서 recursively drawn 이라고 하는 재귀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recursively drawn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다시 표현하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voting이나 recommendation, 그러니까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노드, vertex가 다른 그 vertex에 대해서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 대상이 되는 vertex가 중요하다라고 casting a vote를 한다는 얘기죠. 투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vertex의 importance는 그러니까 vote를 캐스팅하는 vertex의 importance가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 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말장난 같은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A라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B라는 노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B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는 B한테 보트를 몇 명이나 했느냐, 어느 노드들이 또는 어느 vertex들이 보트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엣지들, 보팅도 중요하지만 이 보팅의 영향력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voting을 하는 노드의 중요도에도 영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래프상에서 노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려면 그 노드는 다른 노드들로부터 voting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노드들로부터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노드가 아니라 중요한 노드들한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voting 또는 엣지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그 엣지를 그냥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라 좀 영향력이 적은 노드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큰 노드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고요. 99년도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논문을 쓰고 그걸로 창업한 게 구글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GIF를 보시면 요 페이지랭크의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만 한 번에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해당하는 노드들의 중요도를 산출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중요한 노드, 해당하는 벌텍스의 임포턴스가 커지는 겁니다. 점점 수렴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번, 3번, 9번 에 해당하는 이 색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그러니까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국 그래프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 중요한 노드 또는 벌텍스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래프, G는 그래프를 의미하고요. V는 vertex고요. E는 엣지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우선은 방향성이 있는 directed graph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무엇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냐면 말 그대로 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는데 산출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웹페이지는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 링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가는 엣지가 되는 것이고요. 특정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들로부터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링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는 V by V 이 매트릭스의 서브셋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n VI라는 거는 뭐냐면 i번째 vertex가 있을 때 해당하는 vertex로 포인팅을 하는 이 vertex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되는 문서의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로서 연결을 시켜줬던 애들. 그리고 out VI라는 거는 i번째 vertex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나가는 vertex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번째 vertex의 스코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VI라고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n분의 1-d인데 이 텀은 나중에 좀 d가 무엇인지는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d 곱하기 j는 in vi니까 결국은 이 j라는 거는 i번째에다가 실제로 하이퍼링크를 연결시켜준 노드들의 인덱스들이에요. 그러면 그 노드들이 여기서 vj들이 되는데 그 vj가 가지고 있는 outlink를 분모로 하고 해당하는 j번째 vertex의 스코어를 분자로 하는 이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j번째 그 나한테 포인팅을 한 웹페이지가 나가는 링크가 많으면 사실은 중요도가 희석된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다 링크 나눠주고 있으면 그 노드의 중요도는 희석이 되고 만약에 그 노드가 나만 링크를 해주고 있으면 j번째 노드가 갖는 그 중요도를 오롯이 i번째 노드가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D는 무엇이냐면 댐핑 팩터라고 해가지고 랜덤 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링크를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그 웹 서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어떤 웹페이지를 보다가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어떤 기억하고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타이핑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자는 새로운 페이지를 갑자기 방문하게 될 확률이라는 것이고요. 후자는 지금 현재 페이지로부터 다른 페이지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댐핑 팩터는 주로 논문에서 이제 0.85를 썼는데 이걸 많이 이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논문에서는 이 첫 번째 텀이 n분의 1-d가 아니라 그냥 1-d였다는데 이거를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합해보면 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드의 중요성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후에 수정이 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VI라는 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노드라고 해볼게요. 얘의 중요성을 산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i번째 vertex에다가 실제로 링크를 연결시켜준 나머지 VJ들을 구해요. 지금 보시면 VJ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주황색, 검정색 네 가지가 있겠죠.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우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VJ에서부터 나가는 아웃 그 링크가 보시면 점선과 실선 4개 점선과 실선의 개수의 합이 4개죠. 그러면은 4분의 1. 이 실선으로 의해서 VJ가 갖는 이 스코어의 4분의 1만큼을 VI가 받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노란색 VJ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중요도 스코어의 5분의 1을 VI한테 나눠주는 것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큼을 나눠주게 되겠고요.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자기에서부터 나가는 그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값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의의 값을 시작을 해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임의의 값을 넣어주고요.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수렴을 시켜요. 근데 이 특정한 어떤 이제 스트레스홀드 밑으로 컨버지가 될 때까지 이제 컴퓨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에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바로 직전 노드들의 스코어와 한번 이터레이션이 돈 뒤의 스코어 사이의 차이를 놓고요. 그 차이가 충분히 작아지면 수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터레이션을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요. The final values obtained, 여기 표현한 게 이 페이지랭크의 솔루션은 이니셜 밸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이니셜 밸류는 뭐만 영향을 미치냐면 컨버전스까지 걸리는 이터레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적인 파이널 밸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은 아니지만 댐핑 팩터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초기값을 넣든지 간에 각 그래프 상에서의 노드의 중요도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보시는 지금 요 수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 K는 이터레이션의 횟수고요. 이제 I가 vertex니까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vertex I의 중요도에서 스코어에서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 vertex I의 스코어를 뺀 것, 이거를 이제 에러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 차원에서의 에러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vertex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평균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페이지 랭크는 기본적으로는 다이렉티드 그래프예요. 그리고 unweighted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링크로 다른 웹페이지를 이제 링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페이지와 페이지를 노드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도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링크가 있다 없다니까 그냥 1과 0으로서 바이너리로 웨이트는 없습니다. 링크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조금 더 범용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undirected graph에도 분명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가는 vertex와 그 엣지와 들어오는 엣지, out degree하고 in degree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voting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weighted graph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그냥 단순히 그 수식 자체가 요 식이 이제 바꿔지죠.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꿔지는데 weighted score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까는 그냥 나갔다 안 나갔다 라고 하는 그 out degree만큼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유무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WJK, WJI라는 것이 결국은 J번째 노드에서 I번째 노드로 연결되는 링크의 가중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의 그림입니다. 오른쪽 요 논문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은 이터레이션이 충분히 진행이 되면 weighted건 unweighted건 directed건 undirected건 결국은 그 에러 레이트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합니다. 수렴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렴은 다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그래프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확장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으로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그래프로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프로 텍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원래 텍스트 랭크는 단어나 프레이즈에 대한 중요도도 판별을 하지만 우리는 문장 단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래서 한 문서가 주어지면 그 문서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는 정의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vertex가 뭐냐? sentence입니다. 그러면 엣지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extRank라는 알고리즘은 i번째 sentence와 j번째 sentence 사이의 similarity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분모는 i에 들어있는 s1에 해당하는 문장 수의 로그 값이고요. 문장 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단어 수의 로그 값이고요. 얘도 역시 단어 수의 로그 값입니다. 그거를 분모로 하고요. 분자는 뭐냐면 i번째 sentence와 j번째 sentence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K라는 WK는 sentence I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sentence J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두 문장 사이에 토큰을 공유하고 있느냐 또는 워드를 단어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둘 사이의 similarity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undirected but 뭐가 되냐면 weighted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없어요. I번째 J 센텐스와 J번째 센텐스가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연결되는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I도 J한테 voting을 하는 거고 J도 I한테 voting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vertex는 여기 보는 것처럼 sentence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엣지는 similarity, sentence 사이의 similarity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굵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문장 번호고요. 여기에 있는 이 연결선으로 되어 있는 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의 유사도고요. 이 유사도를 특정한 스레시홀드로 커팅을 해서 전부 다대다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실제 센텐스 텍스트 랭크를 통해서 산출한 중요도 스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보자면 원래 원문에서 텍스트 랭크는 상위 4개 문장을 잡게 되면 9번 문장, 15번, 16번, 18번 문장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요 해당하는 문장과 사람이 직접 abstractive, 추출 요약, 아니 생성 요약을 통해서 만든 매뉴얼 abstract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대한 이 서머리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루지 스코어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하게 되죠. 두 번째 방식은 텍스트 랭크와는 다르게 거의 비슷하게 이걸 논문을 찾아봤더니 대동소이하게 2004년에 둘 다 나온 알고리즘이고요. 둘 다 페이지 랭크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비슷한 시점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거는 각자의 연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렉스랭크라는 거는 LEX는 렉시컬의 이제 약자일 것이고요. 텍스트랭크와는 다르게 렉스랭크에서의 시뮬러리티는 TF-IDF 스코어를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모를 보면 W는 I번째 센텐스에 속하는 문서가 되겠고요. 그 W들에 대한 센텐스 I에 대한 TF 스코어와 W의 코퍼스 문장에 대한 IDF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각각을 제곱을 한 거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분모는 그렇게 되겠고요. 반면에 분자는 역시 공통되는 단어들인데 W는 SI와 SJ라는 두 센텐스에 동일하게 등장을 했으면 걔에 대해서 SI에 대한 TF 스코어, SJ에 대한 TF 스코어를 각각 계산해서 곱하고요. 이 W의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계산해서 제곱을 한 거를 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 랭크하고 렉스 랭크의 시밀러리티의 어떤 의도는 비슷해요. 두 문장이 렉시컬한 그 단위에서, 그러니까 토큰 또는 단어 단위에서 많이 겹칠수록 유사하다라고 해서 링크의 강도를 올려줄 것이고 적게 겹칠수록 링크의 강도를 낮춰줄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렉스랭크에서 보면 이제 이 벌텍스하고 엣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텍스트 랭크하고 렉스 랭크의 논문의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렉스 랭크는 본인들은 멀티플 다큐먼트에 대한 서머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텍스트 랭크도 그냥 그 계산식 자체가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에 대한 유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다큐먼트를 여러 개 가지고 오면 텍스트 랭크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렉스 랭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센텐스를 임베딩 할 수가 있으니까 워드 임베딩 이후로 여러 임베딩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텍스트 랭크라는 이 그래프 기반의 서머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사용을 하더라도 두 센텐스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고전적인 토큰 기반의 카운팅 기반의 시밀러리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임베딩 공간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유사도,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사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나아가 보면요. 이 그래프 기반의 텍스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DIV 랭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 DIV가 다이버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봤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중요한 노드한테서 엣지를 받으면 자기 자신도 중요해지니까 원래의 오리지널 네트워크,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노드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요. 그 다음이 얘네들이니까 한쪽에 조금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를 고려하겠다라는 이 방법론에서는 다이버스 웨이팅 같은 개념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극대화가 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하나의 큰 토픽이나 카테고리니까 1번 노드가 가장 중요해야 되고 여기 보시는 2번 노드나 3번 노드에 비해서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4번과 5번 노드가 더 중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DIV 랭크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time homogeneous random walk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이제 표현식이 좀 달라지는데 사실 아까 거랑 같은 거거든요. 한번 논문에서 나온 표현식으로 볼게요. PTV라는 거는 T 시점에서의 vertex V의 중요도입니다. 그러면 UV는 엣지에 노드가 있겠고요. 이 PUV 하고 PT-1의 U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T-1 시점에서의 U라는 노드의 중요도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전이 확률이에요. U에서 V로 이동할 전이 확률 또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입니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전이 확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P U,V가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는 요 값이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페이지 랭크랑 똑같아요. 이 수식의 어떤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U의 디그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요 작업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로 균등하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면에 실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예시를 합니다. Transition Probability가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변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람들도 특정한 페이지를 갔다가 다른 페이지를 가는 게 초반에 방문했던 패턴하고 후반부에 익숙해졌을 때 패턴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그 노드의 랭킹을 그래프 랭킹, 노드 랭킹 알고리즘에서는 vertex reinforced random walk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이동하는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해당하는 스테이트에 방문을 했던 횟수에 영향을 받는다, 강화된다. 여기입니다. Reinforced by the number of previous visits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면 노드 U에서 노드 V까지 가는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지금 하나씩 보실게요.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1-람다 곱하기 P 스타 V라는 거는 vertex V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의 prior preference, 사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람다 곱하기 dtu분의 p0u,v 곱하기 ntv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색깔로 네모 쳐놓은 것들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한 것이지 실제 원래 식은 첫 번째 식은 이제 이 식만이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뜯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p0u,v에다가 뭐가 붙어 있느냐? ntv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타임 t 시점까지 노드 v를 얼마만큼 실제로 방문했느냐라는 것을 가중치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DTU라는 걸로 이제 나눠줘요. 근데 도대체 DTU가 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 DTU라는 거는 V라는 vertex가 이제 그 모든 vertex 노드 안에 존재할 때 이 P0U,V 곱하기 NTV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예요. 소프트맥스 함수 사용을 할 때 합 1이 되도록 해주는 것처럼 DTU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0U,V 제로 시점에서의 U,V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알파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알파 곱하기 U의 디그리 분의 U하고 V에 해당하는 웨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초기의 전이 확률로 놓고요. U하고 V가 다를 경우에는 U랑 V랑 같을 경우에는 그냥 1-알파로 해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랭킹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방법론을 똑같이 페이지 랭크처럼 수렴을 시키면 역시 그 노드의 중요도를 알 수가 있겠고요. 해당하는 노드를 중요도를 바탕으로
extractive summarization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관점에서 약간 사이드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동일한 vertex와 엣지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adjacency 매트릭스라고 보통 이제 A라고 표현을 하죠. A는 vertex 1부터 vertex n까지, vertex 1부터 V라고 할게요. vertex V까지. 그래서 이거는 V by V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에 어떤 이제 값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엣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그 adjacency 매트릭스가 됩니다. 똑같은 매트릭스 A를 통해서도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주로 표현이 됐어요. 전부 노드들을 원으로 배치를 해놓고 각각의 노드 사이의 엣지들을 이 가운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다른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방식이 동일한 매트릭스 A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정보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에 더 집중해서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레이아웃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그 강의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들을 조금 이제 추가를 해 두었고요.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기반의 추출 요약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